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용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고요.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약 2년 정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다음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홍콩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차타드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계 은행이고요.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등지 이런 신흥국 위주로 소매금융과 이제 기업금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은행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속한 이제 캐피탈 마켓이라는 곳은 특히 기업금융 쪽에서도 이제 기업체나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자금을 공급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부문입니다. 일단 자산 유동화 자체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요. 보통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차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담보대출과는 약간 다릅니다. 한국에 보통 기업금융 담당하는 증권사랑 비슷한 규모로 있고요. 보통 저희 비즈니스 헤드 한 분에 이제 휘하 팀장 한 3분 정도 계시고 그 밑에 주니어들이 한 2명씩 붙어서 한 10명 내지 12명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다양한 자산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대출이면 대출,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한 가지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구조를 고안해서 투자자들과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미들맨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뭐 단점이 있다면은 한 가지만 파도 사실 사람이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 개를 동시에 이게 진행한다는 거는 제가 뭐 아직 학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데 여기 와서 일하시려면은 본인이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입사한 국내 증권사에서는 자산 유동화 관련 업무는 일절 하지 않았고요. 근데 자산 유동화 시장 자체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미 존재감이 큰 시장이고 계속 성장하는 곳이라 웬만한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은 다 뭐 자산 유동화, 구조화금융 이런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고 저는 이제 그쪽 자산 유동화 업무를 커버하진 않았지만 주로 해외 부동산이나 뭐 인프라 자산 등에 이제 투자하거나 자문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라는 지역의 특성상 뭔가 업무의 접점이 그래도 있어서 지금 분야랑은 많이 다르지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으면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한 개 프로젝트를 끝내는 사이클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의 초창기에는 이 담보자산의 퍼포먼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고객으로 대하는 발행사와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제 구조를 도출하는 게 첫 단계에서는 저희의 주 업무가 되고요. 자본시장에 있어서 저희의 가장 큰 롤이 미들맨의 역할인데 이제 미들맨이라고 하면은 이제 0부터 10까지 이제 프로젝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단계씩 밀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밀어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뭐 회계법인 혹은 뭐 고객 그리고 내부 법무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이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이게 협조가 되고 뭐 조율이 되어서 프로젝트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일과 중에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계약서의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여러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요청이나 협의할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몇 시간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한 번 실수를 만들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약간 꼼꼼함이 필요하고 여러 데드라인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을 잘 분배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고요. 일단 회사에서
이제 시간 분배나 꼼꼼함이나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와중에 계속 이렇게 담금질을 하듯이 단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크게 경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글로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공채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바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오는 방법은 저처럼 이제 뭐 상시 채용으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보통 내가 한번 봤던 사람을 좀 더 선호를 하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게 되면 뭔가 좀 더 그 마음의 안정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턴 같은 거로 대학 학생 때 본인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좀 착실히 쌓아놨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뭐 면담을 가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인턴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 인턴을 하면서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지금 저의 그 헤드와 좀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셔서 제가 인턴 때 뭐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더니 이직하는 절차는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생 때 인턴을 뭐 통해서 많이 하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나 뭐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쌓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의사소통이 보통 업무도 그렇고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 정도는 본인이 확실히 마스터를 하시는 게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비업무적인 영역에서 뭐 생활이라든지 맨 처음 홍콩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화권에 있다 보니 중국어를 본인이 좀 하실 줄 아신다면은 좀 많이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홍콩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현지 광동어를 할 줄 몰라도 굉장히 살만한 곳이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 나와서 내가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케이스로 뭐 인종차별을 당한다든지 뭐 문화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적응하기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채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근데 저희 회사가 로테이션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신입들을 몇 개월씩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실무를 익히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미리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시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서 이게 많이 혼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워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람에게 많은 좀 책임을 전가를 해주고 위임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점은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만큼 업무 스펙트럼이 넓고 위임 전결을 해준다는 건 책임이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많은 감은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해야 되고요. 그래서 업무량은 근데 뭐 한국이나 사실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외 생활이나 뭐 나와서 일하거나 하는 게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만약 뭐 좀 더 넓은 시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고 시도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 자체만 보자면 사실 한국이라고 뭐 작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이라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여기는 아무래도 임대료도 더 비싸고 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사람을 많이 뽑아서 한 가지 일을 시킬 때 많이 붙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한 사람에게 많은 책임이나 이제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한 가지 이제 분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각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